안녕하세요. 더매드 수학 조진경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모의고사 총평 및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문항과 선택문항의 난이도부터 살펴보면은 공통문항은 난이도가 상, 그리고 선택문항은 난이도가 중 정도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늘 볼 문항은 14, 15, 21, 22번 문항입니다. 14번 문항은 도함수를 이용하여 추론하기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범위를 나눠서 이제 t값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달라짐을 추론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 15번 문항은 수학원의 이제 전형적인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역추적하는 문제로 A1의 값을 역추적을 통해서 이제 추론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1번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항은 3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그래도 난이도가 하향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2번 문항, 정적분을 이용하여 그래프 추론하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분적분을 적절히 활용해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항이었고요. 14번과 이제 22번 문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14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20번 이후 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는데 14번 문항에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 그런 문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4번, 22번은 미분과 적분을 이용해서 이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문항이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모평에서는 14, 15, 21번 그리고 22번 문항을 풀이를 진행을 할 건데 만약에 이제 이 네 문항에 대해서 문제풀이가 어렵지 않았고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고난이도 킬러 문항을 조금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14, 15, 21번, 22번 문항이 풀이가 매끄럽지 않았다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평이한 자전 문항들을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4번 문항 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번 문항입니다. 14번은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fx를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x라고 이제 주어졌고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에서 두 함수 fx와 그리고 절대값 fx의 최대값을 각각 m1, m2라고 하자. 함수 gt는 m1, m2의 합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것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t값이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범위에 따라서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질 수 있다. 최대 최소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추론을 해야 되고요. 일단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기억 문항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가장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요. 값을 직접 대입해서 t자리에 2가 들어갔을 때 g2의 값이 32가 나오는지 확인하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fx 함수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 이때 나오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t값이 되겠죠? 그래프를 조금 간략하게 그려보면 지금 f'x 함수가 마이너스 뿔마 마이너스 t값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이 3차 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완벽히 대칭인 상태가 되고 이 값이 마이너스 t 그리고 이쪽이 t가 되는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비율값을 이용해서 네모 박스를 하나 그려주면 이쪽이 마이너스 2t 그리고 2t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f'x 그리고 fx에 대해서 절대값을 붙이게 되면 함수는 이러한 모양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t와 마이너스 t에서 극대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억 t는 2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fx는 마이너스 2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되고 그 값을 계산하면 16이 되겠죠. t값에다 2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의 값이에요. 그리고 그래프를 보면 원래 있었던 함수에서의 최대값과 그 다음 절대값을 붙였을 때의 최대값이 f-2로 똑같기 때문에 이 값은 m1, m2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말하고 있는 g
2의 값은 30이다 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니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직접 구간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니은에서 GT는 2배의 F-T를 만족시키는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3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걸 그래프적으로 먼저 해석을 해보면 T값의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지금 T값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되면 만약에 그래프의 범위가 여기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최대 최소가 마이너스 t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너무 넓어도 안 되고 그 다음 아주 좁게 t의 값의 범위가 나타나져 있다고 했을 때는 또 최대 최소 값이 마이너스 t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범위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억에서 찾았던 지금 G2의 값을 보면 T자리에 2를 대입했을 때 이 F-T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2가 지금 이 구간을 이것을 만족시키는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그래프적으로 조금 추론을 해봤을 때 이 값이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는지를 보면 t가 1일 때 t가 1일 때의 범위는 함수가 여기까지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GT는 2 곱하기 F-T다를 만족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풀이법은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함수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M1T에 대해서 T값의 범위를 전체를 다 나눈 다음에 F2를 만족시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T가 2보다 커진다 라고 하면 M1T의 값은 F-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T의 값의 범위가 2분의 1에서 2까지다 라고 하면 M1T의 값은 F-T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T의 값이 0에서 2분의 1까지다 라고 하면 M1T의 값은 FT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M2T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일단 T값이 2보다 크다라고 하면 최대값은 F-2가 될 수 있고 T값이 1에서 2 사이일 때 M2T의 값은 F-T 그리고 T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F-2다. 이렇게 세 가지를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T의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T값이 2보다 클 때 그리고 T값이 2분의 1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T값이 0과 2분의 1 사이일 때 둘의 합을 구하게 되면 여기 하나가 빠졌죠? T값의 범위가 1에서 2 사이일 때와 그 다음 여기에 2분의 1에서 1까지일 때 라고 계산해보면 2 곱하기 F-2 그리고 2 곱하기 F-T 그리고 여기는 F-T 마이너스 F-2 그리고 마지막 값은 F1 마이너스 F-2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함수의 범위를 나눠서 M1, M2 그리고 GT의 값까지 다 찾아보았고요. 여기서 니은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GT값을 찾으면 범위가 1에서 2 사이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T의 최대값은 2, 그리고 최소값은 1이다 해서 둘의 합은 3이다 라는 것을 니은에서 맞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디귿에 나타나져 있는 함수는 지금 리미트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미분계수 그리고 좌미분계수를 뺐을 때 0이 아니라 5라는 다른 값이 나오죠. 그 말은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걸 직접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리미트 G 2분의 1 플러스 H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아 2분의 1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값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함수식을 적었던 GT 값을 보게 되면 여기에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값이 나와 있어요. 위에 있는 게 이제 2분의 1의 오른쪽에 대한 값, 그리고 아래에 있는 값이 2분의 1의 왼쪽에 대한 값이 되겠죠? 이거를 바로 대입해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좌미분계수에서 우미분계수를 뺀다라고 하면 라고식을 적을 수 있을 거고 지금 f-이 값은 사라지겠죠. 계산하고 나면 f-t-f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미분계수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것을 한번 미분해서 값을 대입을 할게요. 나와 있는 지금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니까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6t제곱 플러스 6t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2분의 1 값 대입하도록 하죠.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6 플러스 3에서 2분의 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디귿에서는 이제 둘의 값이 5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디귿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다음은 15번 문항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하여 A1의 최대값을 M 그리고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로그 2의 M분의 M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 문제도 3월 모의평가랑 비슷하게 역추적해서 A1의 값을 이제 추정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가조건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조건에서 이거를 하나 캐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모든 항이 모든 수열의 값이 0 이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 0 이상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나 조건을 이용해서 A5 값을 추론할 때 한 단계를 조금 생략을 할 수가 있겠죠. 나 조건 보도록 할게요. 나 조건은 A5와 A6을 합쳤을 때 U1이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과정 A5의 값을 찾는다 라고 하면은 A5의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겠죠. 가조건을 이용하면 A5는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A5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있어요. 지금 1보다 작다라고 하면 A6의 값이 2의 5 마이너스 2제곱이 돼서 8이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8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 나 조건에 대입하면 A5의 값이 마이너스 7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수열값이 0 이상이다를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A5는 1보다 작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A5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보도록 할게요. 이때 A6의 값은 로그 2의 A5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요. 이 값을 나 조건에다 대입하면 (1이) 되기 때문에 A5의 값은 1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A4의 값을 추정하는 건데요. A4의 값이 1보다 작을 때와 그리고 1 이상일 때로 나뉘어서 생각을 하고요. 이때 A5의 값을 대입해서 찾으면 2의 4-2제곱 해서 아까 전에 찾았던 A5는 1이다를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4가 1 이상일 때 A5의 값은 로그 2의 A4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현재 지금 A5의 값이 1이므로 A4의 값은 2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에서는 이제
A3의 값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볼게요. A3의 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A4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2를 만족시키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과정으로 A2를 이어서 보면 A2가 1보다 작을 때다 라고 하면 A3의 값은 2의 2-2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조건에 만족시키지 않아서 이것도 제외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 A2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A2다 라고 적을 수 있는데 지금 A2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A3의 값이 1보다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A2의 값은 2보다 작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A2의 범위는 1에서 2 사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고 이때도 A1 값 범위 나눠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A1 값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2의 1-2제곱이 되어서 지금 범위를 만족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 A1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A2의 범위가 1 이상 2 미만이기 때문에 A1 값의 범위는 2에서 4까지 라는 것을 일단 1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A3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하면 로그 A4는 로그 2의 A3이다 라고 찾을 수 있고요. 이때 나오는 A3 값은 4가 되겠죠. 이어서 A2의 값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A2의 값은 2의 2-2제곱이 되어서 찾았던 A3 값과 같지 않기 때문에 제외시키고요. 그 다음 A2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A3 값은 로그 2의 A2다 되니까 여기서 A2의 값은 16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1 값 찾으면 A1이 1보다 작을 때를 보면 2의 1-2제곱이 되죠? 이것도 조건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제외시키고요. 그 다음 A1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A2 값은 로그 2의 A1이 되고요. 이때 나오는 A1 값은 2의 16제곱이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A1 값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2, 그리고 최대값은 2의 16제곱이다 라고 찾을 수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결론은 로그 2의 2분의 2의 16제곱이다 되니까 답은 15, 4번이라고 알 수 있겠죠. 다음은 21번 문항입니다. 3월 모평에 비해서 이번 2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와 있는 정보를 차례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답이 도달하게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일단 가족권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족권에 AP의 길이와 AQ의 길이가 2루트 15로 같다. AP의 길이와 AQ의 길이가 2루트 15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OP의 길이가 OQ의 길이보다 길다라는 것을 가족권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조건을 보면 코사인 OPA 그리고 코사인 OQA의 값이 4분의 루트 15로 같다라고 나와져 있죠. 그러면 삼각형 OAP에서 코사인 법칙을 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금 A좌표는 2,0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OP의 길이를 x1 그리고 OQ의 길이를 x2라고 하고
코사인 법칙 한번 적어볼게요. 삼각형 OAP에서 나와 있는 코사인 각을 이용하려면 지금 OA 길이를 마주보고 있는 변으로 설정을 하고 4는 x1의 제곱 플러스 60 마이너스 4 루트 15 x1 곱하기 그 다음 코사인 OPA의 값 4분의 루트 1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x1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나져 있고 식을 조금 정리해보면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차 함수 풀게 되면 x1 값은 7 또는 8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 OAQ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법칙을 적어볼게요. 식이 x1에 대한 식과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과도 x2의 값도 7 또는 8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가조건을 이용하면 OP의 길이가 OQ보다 길다라고 했으니까 현재 OP의 길이가 8 그리고 OQ의 길이가 7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나타나져 있는 OPA의 코사인 값과 OQA의 코사인 값이 같아서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4개의 점이 한 원 위에 있다라는 것도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사인 법칙을 써서 외접원에 대한 반지름 길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코사인 각 OPA의 값이 4분의 루트 15로 나타나져 있으니까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쓸 때는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주고요. 그리고 빗변, 그리고 코사인 값 넣어주면 이 값이 1인 거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인, 각 OPA 값을 읽어주게 되면 4분의 1이다. 부호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사인 법칙에서 사인 값은 0도부터 180도까지 다 양수값이에요. 그래서 활용 문제가 등장한다 했을 때 사인의 부호는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도 한번 짚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인 4분의 1 값 나오니까 사인각 OPA분의 OA를 하면 이 R값이 나오는데 이때 R값은 4가 되게 되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지름의 길이는 8이 될 거고 지금 찾았던 OP의 길이가 8이니 OP가 지금 원의 지름이 된다. 지금 이 값이 지름이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겠죠. 보조선 하나 더 추가해주면 지름을 가지고 있는 지금 삼각형 OPQ에서 이 각은 90도, 그리고 이쪽 각도 90도가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사각형 OAPQ의 넓이를 구할 때 삼각형 OQP와 그 다음 삼각형 OAP로 나눠서 볼게요. 둘을 나누면 그냥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로 QP와 그 다음 PA 길이 다 나와 있죠? 그럼 PQ의 길이만 구해서 넓이식으로 사각형 OAPQ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분의 1, 7 루트 5, 15, 4 루트 15로 넓이 나타낼 수가 있고요. 계산하면 2분의 11 루트 15 되는 거니까 P 값이 2, 그 다음 Q 값이 11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P 곱하기 Q를 하면 20이다 라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22번 문항입니다. 두 상수 A, B 그리고 2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나와 있고요. 가조건부터 살펴보면 가는 함수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도함수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 풀이를 하는데 필요한 힌트를 준 그런 힌트 아니고요. 조건은 아니고 그냥 이 문제를 풀이하는데 필요한 배경 설명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조건부터 볼게요. 나 조건에서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2 사이일 때 gx는 0에서 x까지 마이너스 t 플러스 a dt다 라고 나와 있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보면 일단 x 자리에다가 0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g0의 값은 0이다 라는 거 하나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양쪽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다 라고 식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 값이 절대값 g'x는 fx라고 나와 있으니까 전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조건으로 가볼게요. 다조건에서 함수 gx는 x는 1과 x는 b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죠. 1에서 극값을 가지면 g'1은 0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고요. 위에 찾았던 g'x 자리에 1 대입하게 되면 a 값은 1이다 라고 나오게 되네요. 그럼 g'x의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정해지게 되고 그 다음 gx의 함수를 적분하죠. 적분해서 gx 함수 찾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적분 상수는 g0은 0이기 때문에 0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나다 조건에서 주는 식들을 다 전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와 그리고 2에서 함수 개형이 달라지고 있고요. g'x의 함수를 그릴 거예요. 지금 g'x 함수는 g' 마이너스 2값 넣었을 때 3 나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g'에다가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인 거. 그 다음 다조건에서 x는 b에서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 g'b는 0이 된다라는 것까지 찾을 수 있겠죠? 이 두 개 이용해서 함수 그래프 그려주게 되면 직선의 형태로 먼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g'x 함수가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바깥쪽은 fx 함수가 그려져야 되는데 그 fx 함수에 대해서 조금 유추를 해보면 지금 g'b가 0이라는 것은 fb의 값이 0이 된다는 뜻하고 같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0이 되는 b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fx는 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 아래로 볼록 그리고 위로 볼록 둘 중에 고려를 해보면 아래로 볼록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래프는 뭔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B자리에서 0이 되는 그런 fx 함수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럼 fx 함수를 B에서 접하니까 px-b의 제곱이다 라고 적을 수 있고요. 여기서 찾았던 g'-2가 3이다 이용하면 f-2의 값은 3이 되고 g'2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f2의 값은 절대값 붙인 1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fx 함수에다가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1이다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눌게요. 나눠서 b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b제곱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져 있고요. 그 다음에 b값은 근해 공식으로 값을 찾아줘야 돼요. 찾으면 4 뿔마 루트 2루트 3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프에서 찾았던 b의 위치는 x축의 양의 방향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4 플러스
B값은 4 플러스 2루트 3이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마지막까지 읽어볼게요. GK는 0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이라고 나와 있죠. GX의 함수를 일단 찾아야 되기 때문에 G'X를 보고 GX의 함수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절대값 붙이기 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함수의 개형은 뭔가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여기서 X축 그리게 되면 0과 2에서 0값 가진다 라는 거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 0이 되는 이 값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프라임 함수 봤을 때 이쪽과 이쪽이 지금 대칭되는 값이 나와야 되겠죠. 2와 그리고 내가 찾아야 되는 이 값의 가운데에 4 플러스 2루트 3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균 이용하면 여기에 있는 K가 0이 되는 GK가 0이 되는 값은 6 플러스 4루트 3이다. 둘의 사이에 4 플러스 2루트 3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식을 만족시키는 K값은 0과 2와 6 플러스 4루트 3이 있겠네요. 그래서 만족시키는 K값의 합은 8 플러스 4루트 3이 되게 되고 P 그리고 Q를 곱하면 32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